자, 오늘은 다이오카에서 오디오 튜닝하는 부분, 오디오 인스톨하는 부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건데요. 그 부분 중에 첫 번째 시간 자동차 스피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카오디오 같은 경우는 저도 오디오를 뭐 몇십 년 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오디오 부분에 관련 공부를 하고 있고요.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뭐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게 카오디오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고수분들이 계시죠. 자, 뭐 그런 부분은 차차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 중에 오늘 스피커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흔히 우리 일반인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구성이 이거예요. 요 작은 스피커, 요걸 트위터라고 부릅니다. 트위터는 고음을 내는 스피커고요. 고역을 담당하는 스피커고요. 그 다음에 미드, 흔히 뭐 미드라고도 부르시고, 뭐 미드우퍼라고도 부르시고, 미드 베이스라고도 부르시고, 뭐 부른 이름 많지만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미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흔히 뭐 스피커를 바꿨는데 미드 뭘로 바꿨냐, 미드 뭐냐 할 때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시브 크로스오버, 패시브 크로스오버는 소리를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미드의 명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가쪽에 있는 부분이 프레임입니다. 요 프레임, 요거는 일반적으로 뭐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도 있고, 뭐 철로 된 재질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엣지, 대부분 고무로 돼 있죠. 엣지. 그 다음에 안쪽이 콘은 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간혹 뭐 한지로 돼 있는 콘도 있고, 뭐 여러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더스트캡. 더스트캡은 흔히 뭐 이게 이렇게 총알 타입으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조그맣게 돔 타입으로 된 것도 있고, 평판 타입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건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 스피커 제조사에서 이 스피커가 가장 소리를 아름답게 낼 수 있는 요 콘 재질과 캡의 모양, 그리고 재질들을 선택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뒤쪽에 보시면 지금은 컵으로 덮여 있는데, 요게 이제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그넷이라고 그냥 부르고요. 그냥 뭐 영어 명칭 그대로 쓰십니다. 마그넷이라고 부르고요. 요 가운데에 코일이 감겨 있어요. 조그만 이제 종이 심 같은데 코일이 감겨 있고요. 그 코일에서 나온 선 두 개가 요 단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 단자에 전기를 넣으면 코일이 움직이면서 스피커를 위아래로 치게 됩니다. 실제로 소리 날 때는 스피커가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대부분의 스피커는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코일이 어떻게 뭐 어떤 코일을 감는지, 그리고 마그넷 타입이 어떤지,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피커를 보시면 뒤쪽에 뭐 이런 글자들이 써 있어요. RMS, 뭐 맥스, 옴, 6.5인치 투웨이 컴포넌트 스피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뭐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오디오 쪽 뭐 좀 오래 하시고 고수분들은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동영상 만드는 거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RMS라고 되어 있고 맥스라고 되어 있죠. 두 개 다 60W, 하나는 100W, 와트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RMS는 뭐고 맥스는 뭐냐? RMS는 전격 출력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60W의 앰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W의 앰프가 소리를 풀로 계속 낸다. 풀로 전기를 이 스피커에 계속 먹인다. 이 스피커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구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지금 100W라 되어 있죠. 맥스 100W. 맥스 100W. 이 스피커에 100W의 전기를 잠깐 몰려도 버텨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100W의 힘으로 이 스피커를 계속 밀어버린다. 이 스피커는 사망하시게 되는 거죠. 안쪽에 뭐 코일이 뭐 찌그러지거나 심지어는 코일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보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뭐 앰프랑 매칭을 하실 때 60W RMS 기준으로 매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에 보시면 이 맥스 값을 뭐 스피커 뭐 스펙이 어떻게 되냐 그럼 나 150W짜리 달았어 말씀하시는데 맥스 값을 보지 마시고요. RMS 값을 보고 매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맥스 값은 저도 뭐 신뢰가 안 가요. 스피커 제조사에서 워낙 뻥튀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맥스 값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옴 옴은 저항을 말하는 건데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4옴이에요. 뭐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자, 주의해야 될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4옴짜리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앰프를 거실 때 4옴을 지원하는 앰프를 거셔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카용 앰프들은 4옴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뭐 흔히 사제로 스피커를 교체하신다. 그럼 대부분 4옴이에요. 근데 간혹 2옴짜리 스피커도 있어요. 그리고 우퍼 같은 경우에는 뭐 1옴짜리 뭐 우퍼를 다발로 연결하면은 뭐 0.5까지 떨어뜨려서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리 크게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앰프가 해당 임피던스를 그냥 요 옴수죠. 간단하게 옴수를 지원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이 스피커가 1옴짜리 스피커다. 근데 앰프가 4옴짜리 앰프예요. 2옴, 1옴을 지원을 하지 않는 앰프입니다. 근데 이 스피커를 예를 들어 걸었어요. 물렸어.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앰프가 사망을 합니다. 소자가 타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설명을 드리면 좀 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옴수가 낮아지면 전류가 많이 흘러요. 앰프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앰프가 힘들어하고 사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6.5인치 2way 컴포넌트 스피커 6.5인치는 이 프레임이 6.5인치 프레임이고요. 2way는 고역대 스피커 하나, 그 다음에 중저역 스피커 하나, 이렇게 2way입니다. 간혹 2way 가장 일반적으로 2way 시스템을 많이 쓰세요. 근데 3way를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흔히 뭐 풀 작업했다, 뭐 3way 풀 작업을 했다, 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럼 3way 작업 많이 하실 때는 고역을 담당하는 스피커 하나, 그 다음에 중역 담당하는 스피커 하나, 흔히 뭐 미드레인지라고 부릅니다. 미드레인지 하나, 그 다음에 흔히 미드 베이스, 정식 명칭은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 베이스,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3way 작업이에요. 이거를 빼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2way 작업이고요. 그리고 일단 미드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일단 트윗에 대해서도 설명 드릴게요. 트윗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 소리의 성향 또는 질감, 고역대의 그 느낌을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게 트윗이에요. 트윗은 대부분 1인치 트윗을 많이 씁니다. 근데 간혹 뭐 고급으로 가실 경우에는 뭐 4인치를 가지고 있는 트윗도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뭐 성향에 따라 다르고, 실제적으로 4인치 트윗이 소리가 좀 부드럽게 나긴 나요. 그거는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소리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트윗은 안쪽에 대부분 도움 타입이고요. 이렇게 도움 타입이에요, 안쪽에. 그리고 간혹 역돔 타입도 있습니다. 뭐 포칼 같은 경우는 역돔 티타늄으로 된 타입도 있고요. 대부분 실크돔 타입을 선호를 많이 하세요. 실크돔 타입.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선은 뭐 전기 물리는 선이죠. 이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플러스 물리시면 되고요. 이건 마이너스 물리시면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반 미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선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여기다 연결하셔야 되는데, 트윗은 대부분 이렇게 선이 나와 있어요. 물론 고급 트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자만 나와 있는 트윗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급 트윗은 대부분 또 단자만 나와 있어요. 거기다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시브 크로스오버, 흔히 뭐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 요거를 그냥 패시브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요거 말고 좀 큰 기계처럼 보이시는 거 있죠? 뭐 주파수나 게인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크로스오버라고 하시는데 정식 명칭은 요거는 패시브 크로스오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액티브 크로스오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패시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패시브는 안쪽에 뭐 코일도 있고 뭐 컨덴서도 있고 뭐 여러가지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주파수를 몇 킬로에 끊는지, 게인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뭐 그런 거를 컨트롤하는 건데, 물론 다이 고수분들은 패시브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자, 뭐 그런 분도 계시.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걸 씁니다. 왜냐면은 이 스피커를 만든 제조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스피커의 대역에 맞는 그런 주파수를 끊어 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스피커 세트에, 컴포넌트 세트에 들어있는 패시브를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향에 따라서 이게 패시브가 마음에 안 든다, 물론 개조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패시브 보시면 인, 그 다음에 우퍼, 트윗 이렇게 돼 있어요. 트윗의 플러스 마이너스, 우퍼의 플러스 마이너스, 인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 인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앰프에서 오는 선을 넣어주는 겁니다. 앰프에서 오는 플러스를 여기 플러스 넣어주시고, 앰프에서 오는 마이너스를 이쪽에 마이너스 인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쪽 부분은 아웃입니다. 실제로 출력이 인으로 들어왔다가 아웃이 되는 거죠. 아웃은 트윗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드 우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끝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패시브 작업을 하실 때 뭐 빗물이 안 들어가게 이쪽에 조금 방음지나 이런 걸로 좀 붙여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쪽 빗물이 들어가면 저희가 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래된 차들, 이제 스피커 작업을 하시고 몇 년 지난 차들 보시면 뭐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 단자에 막 녹이 쓰러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패시브는 문짝 안에 심으셔도 되는데 뭐 빗물이나 뭐 습기를 좀 피해서 좀 안전한 곳에 좀 부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스피커에 관한 설명은 요 정도까지 드릴게요. 물론 더 깊이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영상이 끝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물론 저라고 뭐 100%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뭐 다른 고수분들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면, 요즘에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어지간한 정보들 다 나오니까요. 뭐 그렇게 알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이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요 정도 선까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으로는 뭐 앰프나 뭐 다른 뭐 링크, 뭐 RCA, 뭐 각종 배선, 데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물론 그 부분도 뭐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깊이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뭐 두서없이 계속 말만 계속 했는데, 다음에 일단 설명을 끝까지 드리고 인스톨하는 부분은 또 영상을 찍어서 직접 인스톨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